캄보디아에 갇힌 1만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특수부대 투입부터 크게는 전면적인 침공과 캄보디아 정권의 붕괴까지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외국을 공격하냐며 황당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전작권 때문에 한국이 전쟁을 할 수 없는지와 여러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부대를 캄보디아로 보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분들께서는 제가 갑자기 전쟁을 주장하는 미친놈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실종자가 1만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여당 유력 국회의원의 주장이 실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1년 118명에서 22년 3209명, 23년 2662명, 24년 3248명에 25년 864명까지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이 109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이든 타이든 베트남이나 태국을 통해 우회 입국한 이들은 계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수가 더 늘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저는 3년간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라니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믿기지 않습니다. 또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그냥 납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자가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죽지 않으니까 한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라고 한 걸로 알 수 있듯이 이는 한국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공격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제한된 무력을 가진 집단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군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너무 과격한 것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에 정보사나 국정원에 특수요원을 보내자거나 경찰 특수부대를 투입하자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납치당했거나 자발적으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에 달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이미 그런 이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쳤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정원 요원은 제임스 본드처럼 홀로 적진에 쳐들어가 수백 명의 적을 쓸어버릴 수도 없고 경찰 특공대나 특수부대 역시 고립된 환경에서는 아무리 잘 싸워봐야 일개 보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대로 무려 1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사이에서 인질과 범죄자를 가려내며 범죄 조직의 저항까지 소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찰과 군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이상 고작 수십 수백 명의 인력으로는 1000명도 못 구하죠. 하물며 10,000명? 납치된 국민이 한 곳에 뭉쳐있다고 해도 최소 수천의 무장병력이 필요하며 캄보디아에 최소 53곳이나 있다는 범죄 단지들로 흩어졌다면 수만의 대병을 동원해도 모두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군대가 아니면 대체 어느 조직이 국민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적들을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군부대 말고는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께서 제가 상식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캄보디아 공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던가 북한을 마주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쳐 전선을 2개로 늘릴 수 있냐든가 엄연한 주권국가인 캄보디아를 한국이 공격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져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등 나올 이야기가 참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주장할 겁니다. 왜냐?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시가 되면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캄보디아 공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만입니다만 이건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시에 한국군이 무조건 미국군을 따르는 노예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휘권의 통일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권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국채보전에 필요한 전력은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전작권을 미국에 넘긴 이승만 대통령은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명하는 등 작전권을 마음대로 행사했습니다. 이게 워낙 심해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자동 개입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서 미국이 무조건 작전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해 전작권 때문에 전쟁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몸을 사리는 것에 가깝죠. 그 증거가 연평도 포격 도발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합참은 북에 대한 보복 공격은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인 윌터 샤프 사령관은 우리 국방부에 답신을 보내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격받았으면 반격하는 게 당연한 권리이니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당시 연합사 정보작전부장인 존 맥도널드 소장은 길길이 날뛰며 내가 이라크 전쟁에 잠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와 군대라면 얻어맞았는데 5살 꼬맹이가 엄마 찾듯이 울며 달려오지 말고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
한국의 엄마가 아니고 한국은 코올리게가 아니라 엄연한 선진강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 명의 자국민이 고문, 감금, 성폭력, 노동착취 등의 노예 생활에 노출된 상황인 선진강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또다시 전작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휴, 만약 그런다면 앞서 말한 맥도날드 소장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을지 쪽이 다 팔립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반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하던 1960년대에도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것도 수만 명의 주력 부대를 보냈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상태에서 북한 때문에 대외원정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죠. 그리고 조만간 상세한 무기 비교까지 포함해 세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캄보디아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병력은 베트남에 파병한 병력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전쟁으로 휴전선에 구멍이 날 걱정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이상 릴리로그였습니다.